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2일 서울 토요경마 복병 필살기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월말 경마답네요.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혼돈도 높은 그런 토요경마 1호 경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가 또 한 번의 기회로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토요경마는 제가 이제 후반부에 8, 9, 11경주를 정말 강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1경주는 메인으로 자신있게 임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불안한 인기 마필을 여러분께 몇 주로 설명드렸는데 강력한 인기 마필이었었죠. 입상에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더 집중력 있게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입니다. 토요경마 2경주 배당입니다. 배당 강공략 첫 번째 들어가고요. 6경주, 8경주 A급, 8경주, 9경주, 11경주는 메인입니다. 하이라이트 강메인입니다. 강하게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11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등급의 경주이긴 한데 상위 등급의 능력 있는 마필이 저평가를 받는다. 근데 마방에 따른 평가라든가 분석의 의미, 자, 이런 경우에는 정말 확신 있게 한번 들어갑니다. 강도를 더욱더 높여볼 수 있는 그야말로 제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강공략 경주 11경주 A급 메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저는 3뒤의 마필을 먼저 주목합니다. 4번 두레이쇼, 그리고 7번 코탑, 외곽에는 10번 엑설런트 한센.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전개를 그려보면 7번 코탑하고 10번 엑설런트 한센의 앞선의 전개가 예측이 되고요. 1200m 레이스, 최근에 서울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는 선행용 마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선행마입니다. 선행용 마필. 그리고 이제 전개점이 가장 유리한 마필 바로 4번 드리쇼라는 마필인데 이 중에서도 7번 코탑입니다. 마이야 기수의 기승이고요. 이미 앞선에 1300을 1분 22초대에 끌었던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1200 거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직전 대비 거리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는 10번이 좀 만만찮게 빠르긴 합니다만 게이트의 이점을 놓고 본다면 또는 스타트 능력을 놓고 봤을 때는 마필도 빠르긴 합니다만 마이야 기수 스타트 능력이 너무 좋습니다. 마이야 기수. 그렇기 때문에 7번 코탑의 기대치를 저는 가장 높게 보고요. 7번 마필. 4번 두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내측의 선입전개인데 뒷심이 정말 좋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현재 14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GM사 떼어럼 자체는 상당히 위력이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적의 정가를 감안해 본다면 4번 마필은 관심 마필. 만약에 최근에 서울주로가 선행주로만 아니라면은 오히려 4번 마필이 가장 안정됩니다. 근데 워낙 선행주로이기 때문에 7번의 비중을 좀 더 높게 둘 수 있겠고 유해 마필 중에 복병어 말이 3번인데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3번 기대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능권에는 둘 수 있습니다만 인기 순위 대비 메리트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마필들이 저평가를 받으면은 안고 갈 여지는 좀 더 비중 있게 안고 갈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인기마로 평가가 되면은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는 마필입니다. 3번 마필.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 한번 배당치를 한번 지켜보면서 안고 갈 수 있는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복병 마필로 말이 8번 차민 큐피드인데 자, 이 마필은 직전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여력이라든가 완성도가 높아진 모습은 아닙니다만 이전과 비교해 보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나마 8번 차민 큐피드가 복병마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3대의 마필 접전이 먼저 예측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7번 코탑 가장 중심에 들 수 있는 마필이고 4번 두레이쇼, 10번 엑설런트 한셈 비중을 둡니다. 그리고 복병은 8번 차민 큐피드. 자, 이 마필이 마체는 좀 왜소하긴 합니다만 직전의 변화의 시작을 보여줬던 걸음이었기 때문에 8번 마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강공략 경주고 배당룰입니다. 배당룰이고요. 그러니까는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뭐 주요 인기 마필들 외곽에는 9번 그레이 캔디, 8번 티아라수와 4번 위즈 리얼리티. 자, 이런 마필들의 능력이 절대 약하지는 않고요. 1200m 레이스의 강점으로 볼 수 있는 순발력과 뒷심을 겸비하고 있는 그런 전력들인데, 이게 확실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 또는 내용이 너무 좋은 마필, 복병 마필이 많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경주로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한 마리의 복병 마필 이렇게 설명드려 보면 바로 1번입니다. 캄비 그레이트라는 마필입니다. 캄비 그레이트. 자, 이 마필은 이번 경주가 데뷔전입니다. 그러니까는 1월 9일날 이미 GM사를 합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23일날 연습주행을 마쳤던 모습이었는데 정말 마필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기본적인 체형은 좋고요. 근데 첫 번째 GM사 때는 스타트가 아예 약점으로 보일 정도의 스타트가 느렸던 모습이었고 종발에 걸으면 그냥 끈끈할 정도의 그 정도의 탄력감. 그런데 이 마필이 앞선에 붙을 정도의 스타트 능력, 그리고 종반의 추진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약한 추진 속에 보였던 종반의 뒷심. 내용 자체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내용 자체. 제가 지난주에 21조 마방의 동진 썬더널 마필, 그 마필에 대해서 데뷔전 때부터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강공략에 제가 성과를 냈었죠. 그 마필 축을 해서 성과를 냈는데, 자, 이거 1번입니다. 캄비그레이트. 자, 분명히 마필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고, 제가 딱 한 가지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만약에 외곽 게이트면은, 이거 정말 고민스럽다 했었는데, 고민의 여지가 사라졌네요. 1번 게이트 2점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외곽에 빠른 마필이 많긴 합니다만, 만만찮게 빠르고, 내측의 선입권에만 붙어준다면, 무조건 이거는 경쟁이 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좋아진 복병 마필이 내용 좋은 마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서도 딱 한 마리에 덧붙여 설명드린다면 바로 1번입니다. 캄비그레이트. 이 마필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강공략 경주 준비하겠습니다. 인기 마필의 능력이 절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절대 인기마 간의 접전으로 끝날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내용 좋은 마필들이 너무 많고요. 그 중에서도 한 마리를 언급드렸다면 1번입니다. 캄비그레이트. 아마도 인기순위에 너무 많이 밀려 있고요. 인기순위 의미 없습니다. 누림서 마필 1번을 자신있게 추천드리면서 첫 번째 강공략 준비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이두의 마필의 능력이 좀 눈에 띄네요. 그만큼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두의 마필을 저는 주목할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전기로 놓고 봤을 때는 꼭 안고 할 수 있는 복병 마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상이 유력한 이두의 마필은 말이 4번 딕시맨입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6번 즐거운 상상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두의 마필이 아직까지는 실전 입상의 경험이 없는데 워낙 상대 마필 자체 약하네요. 그러니까는 즐거운 상상 같은 경우에도 1200을 1분 16초대, 뭐 여력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F타임도 13초대, 그리고 직전에도 12번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종반의 탄력, 그리고 최종 기록. 자, 이 정도의 기록을 감안해 본다면 뭐 3경주는 저로서는 충분히 통한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고요. 그 정도의 능력 마필 6번이 이번에는 능력마로 꼽힐 정도의 그런 상대를 맞이했습니다. 6번 마필 먼저 믿고요. 4번 딕시맨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성도가 체형에 비해서는 이렇게 높지 않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지난 1월 11일이었죠. 이때 당시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고요. 거리는 1300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1400m 레이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외곽 게이트의 직전에 9번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1400을 힘으로 극복을 하기에는 아직은 이 마필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거리는 1300이고 최근 대비 게이트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11번, 8번, 11번, 9번 게이트에서 4번 게이트의 상승.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상대 마필인데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거리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4번 딕시맨도 이번 경주는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행마를 찾아야 됩니다.
최근에 선행마가 그대로 꽂히기 때문에 그럼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5번 베아트리스, 그리고 외곽 게이트는 10번 이스트 스카이가 유력하고요. 어차피 이 뒤의 마필의 최근의 뒷심을 보면 거의 뭐 지원 F 타임이 15초대입니다. 베아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결혼해 봤을 때는 이 뒤의 마필 중에 어떤 마필이 빠르냐를 찾는다라면은 단연코 10번이 빠릅니다. 이스트 스카이에. 그래서 이 마필은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복병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7번 베스사쿠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라든가 뭐 능력을 이렇게 크게 돋보일 정도의 마필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지난 10월 13일 이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또는 이번 경주의 마이야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7번 마필까지는 안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경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출근 현장에서까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4번, 6번이 유력합니다. 2뒤의 마필 동반입상 가장 이렇게 보이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7번 베스 샤크 마이야 기수, 그리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10번 이스트 스카이. 약편성의 선행의 1300m 레이스면 아마도 이번 주에 서울주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최근의 흐름이라면은 무조건 안고 가야 됩니다. 10번 마필. 그래서 복병 마필 10번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스. 역시 혼전이고요. 제가 이 4경주는 먼저 뽑은 마필이 4두의 마필입니다. 4두의 마필이고요. 역시 혼전이고 이게 하위 등급의 능력마가 없는 관에서 17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네요. 혼전입니다. 혼전이고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먼저 4두의 마필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4두의 마필 선정을 했고 근데 이제 충마 선정에 고민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최종 선택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주고요. 한번 4두의 마필 먼저 언급해 볼까요? 3번 크리솔 메이저, 6번 그랜드 플라잉, 그리고 10번 챔피언스 필드, 11번 런닝 아티스트. 제가 고심 끝에 언급드릴 수 있는 4두의 마필은 이 4두입니다. 3번, 6번, 10번, 11번.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보면 크리솔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드러난 성적과 기록만 놓고 보면 가장 눈에 띕니다. 이 마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안정된 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 마필은 이제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점이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주행 분량의 이력도 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직전에는 안정된 주행이긴 했습니다만 추입형 마필 이전의 주행 분량의 그런 경험, 요 점이 있다는 변수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나마 보여준 성적은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3번 마필. 6번 그랜드 플라잉은 딱 하나입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찬스고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빠릅니다. 이 마필을 저는 선행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인 기수의 기승이긴 합니다. 오히려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뚜렷하게 기승술이 필요한 레이스는 아닙니다. 기승술이. 선행만 받으면 되고 어차피 상대마도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게 선행을 받고 등짐을 가볍게 짊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신인 기수의 기승에서 감량의 점이 좀 더 유리하겠죠. 6번 마필. 10번 챔피언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은 1700이 어울리는 게 순간 스피드가 약합니다. 순간 스피드가 이 마필의 약점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주폭은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마방의 평가도 저랑 동일했고요. 취재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마필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중반까지 꾸준하게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거리가 긴 게 좋습니다. 1700m 레이스. 코너가 많아가지고 순간 스피드가 부족해서 불리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빠르고 강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본연의 능력에 100%를 기대해 본다면 1700이 좀 더 유리합니다. 10번 마필. 그리고 런닝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12월 8일, 11월 3일, 10월 5일 최근에 3번의 경주만 보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만 부진했을 뿐이고 이전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내용과 기록이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해 보입니다. 11번 마필. 이외 마필 중에 이제 인기마가 7번이죠. 저는 이 마필은 정말 직전에 엄청나게 어부질이었다. 올라올 마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음파뮤직은 그때 대차 우승이었고요. 그나마 올라왔던 마필이 6번인데 당시 6번 마필, 이번엔 7번이고요. 저는 크게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뭐 이마필, 사바나찰리, 썬갤런트, 마루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고민은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한번 4두의 마필 다시 한번 언급된다면 3번, 6번, 10번, 11번 이 4두의 마필이고요. 제가 인정하는 마필은 4두의 마필이고 소위 뭐 인기순위 대비 이제 가장 기록적인 측면은 3번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긴 한데 저는 이거는 충분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목할 마필은 4두의 마필 인정이 되고요. 3번, 6번, 10번, 11번 충마 잘 선정해서 현장에서 한번 적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선의 경주까지는 정말 기복마 또는 부진마 간의 편성에서 정말 혼돈도가 있었다면은 이 5경주는 능력을 겸비하고 마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다수의 마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순서대로 강하게 보는 마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보병마까지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말이 3번입니다. 큐피드이시고요. 물론 이제 12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현장의 체중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전의 훈련 패턴, 훈련 강도 그리고 최근의 병력도 없고요. 이역기수의 기승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먼저 예측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마필의 능력이 가장 셉니다. 큐피드 1 기본적으로 선행력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3번 마필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축으로 봅니다. 현장에 이상만 없다라면은 놓고 가겠습니다. 3번 마필. 그리고 이제 7번 용비태양입니다. 직전의 내용 자체 나쁘지 않았었죠. 이 마필도 빠릅니다. 빠른데 제가 볼 때는 선입력을 펼쳐도, 그러니까 선입전개, 따라가는 선입전개를 펼쳐도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 보고 있고요. 7번 마필. 외곽에는 말이 10번과 11번입니다. 우광명은 종반의 추임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직전에 용비탱한테 지긴 했는데 종반의 탄력은 당연히 앞서 있었고요. 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광명이 초반이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스피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전개상 좀 더 불리한 마필은 말이 11번 마필. 왕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 우선순위, 그 다음에 10번, 그리고 11번입니다. 여기 이제 보병 마필을 꼽자라면 바로 5번입니다. 세명 레이디고요. 자, 이 세명 레이디는 이전에 경주를 보면 물론 이제 기복마였었죠. 근데 이제 5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고요. 이때 당시 이 마필이 2위권에 따라가면서 끝까지 2위권의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빠른 마필이죠. 빠른 마필인데 최근의 경주를 받고 봤을 때는 지난 11월 2일 이때도 이 마필이 추임력으로 종반의 걸음에 이르기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12월 22일도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아셨던 부분이 뭐냐면 특히나 직전 경주. 와, 이거 초반에 출발이 역시나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후미권에 쭉 밀려버리면서 중반에는 추진 강도도 그렇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세명 레이디의 그런 향상된 뒷심을 고려해봤을 때 이거 내 측의 중위권에만 딱 포진되어 있으면 무조건 종반에 경쟁됩니다. 전개도 정말 좋고요. 그래서 저는 5번 마필 여러분들 필히 안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3번이고요. 저는 우선순위는 7번, 10번, 11번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복병은 5번 3명 레이디가 최근에 분명히 변화를 보이는 그런 걸음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경주가 아닙니다. 최근에 3-4번 경주에 여력이 꾸준하게 좋았던 모습이었고 근데 너무너무 후미권 전개. 종반의 추진도 많이 아쉬웠고요. 복병 5번 3명 레이디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두 번째 강공략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강공략.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불안한 인기마가 있는 경주에 강공략을 들어가면서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이 또 입상을 했던 그런 경주가 많이 있었는데 이 6경주도 제가 불안한 인기 마필 한두를 넘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꼭 주목할 또는 안고 갈 마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딱 2뒤의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 9번 그로우고요. 와, 이 마필이 현재 인기 마필인데 자, 물론 복귀를 놓고 봤을 때 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노림수도 가져갔던 경주가 있었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번에 앞선에 붙는 마필이 이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완벽하게 추입 전개인데 이게 여러 번 제가 예측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그다지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종반의 추입으로 상대를 압도한다? 그 정도로 믿고 갈 정도의 축이다? 라고 하기에는 믿음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저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9번 맛빛. 저에 따른 노림수는 말이 10번입니다. 용비수고요. 2억 기수의 기승인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마필이 최근에 뷰러로 딱 해보면 이전에 5월달에 우승을 한 다음에 그전에도 2등 항상 꾸준히 또 맞불렸습니다. 문정균 기수가 기승했을 때 승급전 이마필이 2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등 그리고 4등 10월 19일 4등 11월 23일 4등 그러니까는 6등급 경주부터 해가지고 항상 꾸준하게 기록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1분 22초대를 꾸준하게 끊었던 그런 기록이고 1400원 29초대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확연하게 기록이 밀려버립니다. 순위도 밀려버리고요. 이 비교가 뭐냐면 안장이 이상규 기수로 교체가 된 시점부터 이마필의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용비수 같은 경우에는 감량이 제가 볼 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무래도 유축컨대 이마필이 계속 3등, 4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부중 때문에 아쉬움을 나름대로 느끼고 감량 기수로 기승시킨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저에 따른 판단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중은 늘긴 했는데 이 정도의 부중이라면은 11월 23일 이전의 경주 이 경주력은 제가 볼 때는 발휘가 된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경주 내용이라면은 이번 경주는 그냥 충막감입니다.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발이 10번입니다. 용비수라는 마필.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강공략 준비한 이유가 9번 마필의 불안 요소 또는 안고 갈 마필 중에 좀 빼서는 안 되는 마필은 10번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만은 10번이고 고민이 필요한 마필은 그로라는 마필. 자, 그래서 이제 인기 마필에 따른 평가가 조금은 나뉘어지는데 어차피 선택이 좀 필요한 경주가 되겠고요. 6경주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압축도 되고 불안한 인기 마필 삭제하거나 뒤로 돌리면서 공략할 수 있는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제가 딱 3뒤의 마필만 언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2뒤의 마필의 동반 입상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높아 보이고 여기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복병 마필 한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이번 한강 퍼펙트고요. 자, 이 마필은 베스트 레이스라는 마필. 이 베스트 레이스가 이번 주 1호 경마의 대상 경주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국산 3세 스포츠 서울배 그만큼 상대가 강했었고요. 이미 뭐 한강 퍼펙트는 지난해 농협 중앙회장배를 비롯해가지고 그 전에도 대상 경주를 했던 마필이었고요. 4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브리더스컵 루키 최강의 2세 마필 선정하는 대회에서 이 마필이 4등을 했던 마필. 그리고 12월 28일 4등. 직전에 2등이었고요. 견인주로 봤을 때 국산마 4등급의 한강 퍼펙트의 능력은 무조건 강하게 평가가 돼야 되고 직전 대비 부중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마필의 능력으로 극복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번 한강 퍼펙트 이 마필을 먼저 주목합니다. 1번 마필. 그리고 4번 오리온 알파인데 세네요. 셉니다.
자, 이 마필이 패출혈 때문에 재검을 받았지만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걸음이었었고요. 뭐 이전에도 가능성을 보였던 걸음이었고 직전에는 선행전개, 종반의 걸음의 여유 자체는 넘쳐 흘렀습니다. 여력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승급전의 거리가 좀 늘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선행입니다. 또 한 번의 선행 찬스고 직전에 보여줬던 이 정도의 뒷심의 여력이라면은 1400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4번 마필. 그래서 이제 1번, 4번의 동반 입상 저는 유력하게 보고요. 여기에 복병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마이티센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력하게, 그러니까는 1번, 4번에 대적할 수 있는 유력한 상대만은 저는 이 마이티센을 꼽고 있고요. 이 마필은 이제 공백 이전에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7월 달에 4등급 경기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때 당시에 선행 1순했던 마필은 아니었었고 3위권에 붙었다가 종반에 역전을 일궈냈던 마필, 결국에는 우승했던 마필이 마이티 센이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부진한 다음에 장기 휴양, 직전에 복귀전에서는 나름대로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 저는 이번에 6주 만에 나오는데 진정한 이 마필의 능력평가는 이번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미 뭐 주행사 때 걸음을 지켜보면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걸음이었고요. 그래서 1번, 4번이 세긴 합니다만 그나마 능력에서 견줄 수 있는 마필을 꼽자라면 5번입니다. 마이티센. 이 마필을 저는 주목하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현대스럽게 한번 설명 들어보다 했고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이 뒤의 마필 유력합니다. 1번, 4번의 동반 입상 가장 유력해 보이고 복병은 5번 마이티센. 이 마필의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저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4번에 5번입니다. 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600m 레이스. 이번 경주 이제 제가 여러분께 서두에 후반부에 8, 9, 11 경주를 정말 강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라는 말씀드렸고 기회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주가 세 번째 강공략이고요. 첫 번째 A급 경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급은 제8경주입니다. 쟁쟁한 마필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상승세의 신의 기대주 그리고 주요 대상 경주전했던 마필까지 만만치 않은 편성인데 그 중에서도 필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한두로 설명드리면 바로 이 8번입니다. 행복한 승자고요. 저는 이 행복한 승자를 딱 보면서 최근에 꾸준하죠. 그러니까는 9월 29일 날 4등급 승급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입상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전에는 이 마필도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대상경주에 지지난해였죠. 지지난해 12월 달, 지난해 4월 달. 그만큼 기대치가 분명히 높았던 마필이었는데 최근에는 출전 주기도 들쭉날쭉했지만은 9월 달에 입상. 그 다음부터는 꾸준합니다. 우승, 승급전에 2등, 직전에 3등.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성적이 행복한 승자의 능력의 40%, 50% 정도밖에 보이지 못했다는 저는 판단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딱 코지 기수로 교체되는 순간 제가 이게 너무너무 전날 좀 힘이 실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다른 기수로 교체가 돼도 저는 이 마필 세게 봅니다. 다른 기수 교체됐을 때. 그런데 30조 마방에 정말 최근에 가장 정말 믿음이 가는 기수 중에 한 명이 코지 기수입니다. 코지 기수가 몇 번입니까? 16번의 기승을 해가지고 30조 마방의 마필에 무려 10번의 입상입니다. 우승 5회, 2등 5회. 애누리 없습니다. 애누리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승자가 이전에 좋았을 때가 기수가 전담해서 훈련을 시행했을 때보다는 조교사가 직접 훈련을 시행했을 때 마무리 훈련까지 이때가 정말 성적이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딱 그런 패턴입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안장도 좀 많이 불안했었고요. 코지 기수 교체가 되는 순간 이거는 편성이 약하진 않습니다만 이 마필 자체의 능력이 워낙 셉니다. 그래서 이 마필에 따른 능력의 믿음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래서 8경주에 절대 빼서는 안 되는 마필, 주목한 마필 중에 한 마리는 8번입니다. 행복한 승자. 이 마필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A급 자신있게
준비합니다. 첫 번째 준비된 A급입니다. 8경주 A급이고요. 주목할 마필 8번입니다. 행복한 승자 8경주의 8번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강하게 계속 들어갑니다. 네 번째 강공략 경주가 준비됐고요. 저는 제가 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마필은 제가 그동안에 계속 노렸던 마필이고 드디어 정말 기회를 맞이했다 라는 표현을 간혹 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 마필 놓고 성과를 분명히 내야 된다. 그만큼 아쉬웠던 마필, 능력 대비 아쉬웠던 마필, 근데 그 마필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무조건 저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구경주 편성이 정말 세네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게 편성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약한 마필들은 또 너무 약한 마필들이 모아져 있고요. 이게 센 마필들은 또 너무 센 말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한 말, 센 말이 같이 추천했으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겠죠. 그냥 남들 보는 마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센 말 중에 더 센 마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이유, 부진마 간의 편성에서 그나마 나은 마필을 찾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서로는 좀 길었지만 이 구경주에서 제가 이 마필은 여러분들 꼭 주목할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바로 2번입니다. 파르키우스고요. 저는 솔직히 직전에 이 마필 놓고 갔습니다. 강하게 봤고요. 파르키우스. 제가 직전에도 아마 이제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자, 이 파르키우스가 인기순위 11위 마필이 될 말이 아닙니다. 자, 물론 그렇죠. 최근에 파르키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백기를 거치고 많이 공백이 길었습니다. 지난해 3월 달에 경주를 치러한 다음에 무려 9개월 만에 줄였던 레이스였는데 최근에 부진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달이었죠. 공백교회 이제 주임사 때 이때 걸음 딱 보고 저는 계속 타이밍만 봤습니다. 타이밍. 걸음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나오는 마필 중에 또는 서울에서 활동 중에 국산마 3등급의 마필 중에 이 파르키우스의 능력은 손가락에 꼽습니다.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인기순위 11위 마필이 3등. 잘 뛰었네. 노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원래는 이 이상을 뛸 수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에 3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필을 더욱더 많이 노려야 되겠다. 라는 저는 판단했고요. 거두절 의미하고 2번은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이 마필 필히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저는 부담 중에 유불리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당초에 이 경주를 어떻게 분석했냐면 부담 중량이냐. 그러니까는 부중을 봤을 때 파르키우스도 마찬가지죠. 57이면 높습니다. 외곽에는 나이니그 센 말이죠. 58을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이냐 능력이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는 능력 있는 마필의 고부담 중량을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고부중의 마필의 불안한 소를 안고 저부담 중의 마필 능력은 좀 밀리긴 합니다만 부중에 이점 있는 마필을 노려야 되느냐 이에 따른 분석을 했을 때 저는 능력말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파르키우스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마필들 중에서도 제가 누구보다 부담 중에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보는데 이 경주만큼은 저는 능력으로 보겠습니다. 부담 중량보다는. 자, 오늘 좀 이제 저의 네 번째 강공략이고요. 빼서는 안 되는 마필. 파르키우스. 직전에 인기순위 11위 마필이 3등에 잘 뛴 게 아니라 이 정도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네 번째 강공략 준비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저는 이 경주도 압축은 됩니다. 현재 압축은 했는데 복병을 축으로 갈 것인가에 따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복병 마필을 축으로. 자, 그러면 이제 주목할 복병 마필을 함께 먼저 설명으로 보면 4번입니다. 매직 포션이고요. 자, 매직 포션은 공백기를 거치고 지난해 12월 달에 복귀전을 치렀고요. 이때 선행 경쟁을, 그러니까 선행 전개를 펼치면서 우승했던 마필이 매직 포션이었죠. 이변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인기를 모았지만은 선행을 못 나서고요. 11번 게이트에서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정확하게 1400을 뛰는데 딱 110m로 버티지 못했습니다. 1290까지는 버티는 거리였고요. 결론은 뭐냐면 왜 매직 포션이 1800에 출전하느냐. 자, 이마필 선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을 나서기 위해서 이마필이 좀 더 수월하게 선행을 나서기 위해서 1800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400보다는 1800은 좀 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거리가 좀 더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또 내측 게이트 점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 4번 마필이 선행을 나선다고 치면 이 마필이 버틸 수 있을까에 따른 몫은 저에 따른 판단인데 저는 충분히 된다 봅니다. 생각외로 직전에 선행이 아니라 선입전개를 펼치고도 생각외로 끈끈했던 거리였고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서울주로의 이점이라든가 선행주로의 이점, 내축주로의 이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분명히 이 마필도 능력이 있고요. 잠재력 있는 마필. 그래서 4번 마필을 복병과 넘게 먼저 춘을 낼 수 있겠고 이외 마필 중에서 이제 3번 블루피오라 능력 마필이죠. 그리고 7번 정상제우스, 8번 젠틀야라 까지만 저는 먼저 주목합니다. 이렇게 4도의 마필 10경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4도의 마필 3번, 4번, 7번, 8번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3번, 4번, 7번, 8번인데 축마 선정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복병축으로 간다면 4번입니다. 그리고 인기마 중에 좀 더 제감으로 관점에서 안정된 마필은 3번 마필. 왜냐하면 이제 8번은 4번과 전개가 좀 많이 겹치고요. 7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뒷심이 조금은 아쉽기 때문에 그나마 인기마 중에서는 3번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좀 더 과감하게 간다라면은 4번 매직 포션. 이 마필이 주목할 복병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고요. 강 A급. 물론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는 강에 들어간 거 맞는데 좀 더 강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상위 등급의 복귀 또는 내용이 너무 좋은 마필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은 마필. 자, 물론 11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 한마디의 믿음 때문에 강공략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마필 중에서도 직전에 분명히 능력은 있었지만은 평가가 별로 안 좋았던 마필. 직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준비가 좀 미흡했던 마필이 있었고 근데 생각보다는 직전에도 잘 뛰었던 마필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입상 실패였고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좋은 내용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까지 안고 가면서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A급 메인.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 제가 한 마리로 설명드려 보면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 바로 6번입니다. 저는 이 업타운 이즈가 그러니까 제 인기 순위로 본 겁니다. 자, 이게 인기 순위에 밀려 있다라는 게 글쎄요. 14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현장의 판단은 확인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만약에 이 마필이 전혀 이상만 없다라면 한번 분석해 보면 9월 29일이었죠. 이때는 뭐 트로피 특별 경기 우승을 했고요. 1700 그리고 일간 스포츠배 때 이 마필이 선행마가 선행 전개 아니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파이어파워, 지구라트, 음파사랑, 늘갈, 하이그랜드 정말 최근에 2등급, 1등급의 쟁쟁한 마필들 대결을 펼친 바 있었고요. 선전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100m 말이 직전 경주인데 지난주에 2등급 경기에 나와가지고 무려 8마신차에 우승했던 마필이 글라디오스였습니다. 지난주에 세계일보배 대상 경기 나와가지고 우승했던 마필이 크라운 함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필들이 다 직전에는 선행으로 월등하게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강편성에 업타운이즈도 빠른 마필이죠. 근데 그보다 빠르고 강한 마필이 두 마리가 있었다? 거의 격차는 크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글라디오스 같은 경우에는 업타운이즈가 3km 더 짊어지고도 4번에 3마신차. 능력은 업타운이즈가 더 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글라디오스는 지난주에 2위 마필로 무려 8마신을 이기고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2등급 경주에서. 당연하게 6번 업타운이즈를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의 확인은 필요해 보이겠지만 문제만 없다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6번 마필. 그래서 제가 이 11경주는 노림수, 그러니까 뭐 이미 압축은 됐고요. 노림수 있는 마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은 의아스러웠던 게 바로 6번이었습니다. 업타운 에이즈. 인기 순위에 밀려있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데 저에 따른 분석은 그렇습니다.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인 것 맞습니다. 6번 마필. 자, 이거는 제가 성과를 한번 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 준비된 A급 메인 경주고요. 메인 경주고 자신있게 하이라이트 강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강공략 경주를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예상 방송을 모두 마치겠고요. 붙어보만 합니다. 일단은 붙어보만 하고 느낌도 좋고요. 어쨌든 간에 공략 가능한 그런 경주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선별한 경주가 2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였습니다. 자신있게 강공략 경주 또는 A급에서 성과를 내면서 현장에서도 최고의 한번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편성 만만치 않네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1호 경마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